스물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에 저희가 원래 분말 치약만 1년에 원로 계약이 한 120억 돼 있는데 연간 매출액을 한 5천억 보고 계약한 거거든요.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조금 분쟁이 있어서 이 무역에도 좀 저희들이 그 지장이 좀 있긴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국 정부하고 계약한 그 말고 또 중국에 보면 노인회가 있어요, 노인회. 우리나라는 대한노인회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몇 개가 있어요. 중국 노인회 쪽에서 저희 상품이 이번에 오다가 아마 저희들이 그 들어와서 견적을 내고 있는데 1차 주문 한 4만 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말 4만 개, 액체 페이스트 치약 4만 개 해서 한 8만 개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왜 멀리 중국에서 뭐 지리적으로는 가깝습니다만은 왜 그 중국에서 치약이 뭔데 엑스던 치약을 쓰고자 하고 주문 넣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흔고 흔한 게 치약인데 이 치약이 굉장히 차별성이 있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분말 치약 계약되어 있는 게 500억 계약인데 1년에 약 100억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멈춰 있다가 2021년도에 수입화가 떨어지고, 여러분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화가 받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 3년 만에 수입화가 떨어졌는데 인도네시아로 직수출하는 치약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 상고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혹시 콜마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그 회사가 또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허가를 받아 수출하다 그런 중단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직수출은 인도네시아 저희밖에 없는데, 그 인도네시아에도 회원 사업을 하는 데가 회원이 한 100만 명 되는 데 있어요. 지금 뭐 150만 명 된다 그러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에 코로나 직전에 여행 왔을 때 4,400명이 전세기 나서 들어왔어요. 전세기 타고. 저희가 호텔에 초대 가서 막 저희들이 같이 박수 쳐줬는데 그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돼 있잖아요. 분말 치약만 1년 연간 100억이고 기타 합하면 8, 9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21만 병을 저희가 수출하고, 그 수출 덕분에 작년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무역의 날에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거든요.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할랄 인정, 이 중동 국가나 이쪽은 국가마다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국 FDA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미국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또 유럽 인정이 있어. 이런 것처럼 저 중동 쪽으로 가려면 할랄 인정이 필요해요. 할랄.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 직원을 뽑아갖고 저희가 비용 주면서 직원인 양 또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도 연간 가루 치약만, 분말 치약만 100억 개야. 그래서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할랄 인정을 원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또 베트남에도 곧 저희 이 치약을 판매할 또 유통이 들었어요. 베트남에도. 그러면 왜 국내는 국내인데 왜 해외에서도 이 엑소된 치약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치약은 흔한 거 치약인데 가면은 여러분 지금 마마 먹으면 어디 행사장 가면 공짜로 치약 받아. 싸게는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 10구름이 몇천 원 헝거하는 게 치약이야. 그런데 왜 치약을 수백억 수천억 계약을 하고 해외에서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트리월드 회원으로 활동하시지만 제도도 중요해, 매우 중요해. 그러나 또 고객을 연결해주는 접점에서 상품은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해. 아무 상품이나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한 개 갖고도 얼마든지 회원을 증가시킬 수 있고 회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상품 때문에 또 해로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상품들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회사 바빠 죽겠는데 저희도 이 시간에 누트리월드 왜 강의를 하느냐, 상품 팔라고? 그거보다 엑소덴 치약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왜 이걸 해외에서 찾는가, 수출하는가, 이런 차별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내용이 엄청 많은데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줄여서. 그래서 오늘은 분말치약 치주질환과 치매와 연관성은 과연 뭘까? 치주질환에 걸리면 치주질환에 걸리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높다 그랬어요? 몇 프로? 최대 몇 프로? 12배. 치주질환에 걸리면 대장암이 5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박사들이 20년, 30년 연구해가지고 연구 데이터를 다 발표해가지고 의학 기자들이 다 글로 펴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치주질환이 치주질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질환을 유발한다. 2차 질환을 한 것은 암, 고혈압, 당뇨. 제가 이제 이따가 암, 우리가 대장암 걸렸을 때 그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징그럽기도 하고 막. 여러분이 그런 암에 걸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암을 예방하고 2차 질환을 예방해주는 이 구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치매예요. 치매. 왜? 연세가 있으면요 70 넘어가시면 거의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제품을 보시면 엑소덴 A 세트 다 아시죠? 네, A 세트. 저 화이트 치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분말 치약 70g이 들어있고 70g은 7개월 이상 쓴다 그랬죠. 가성비는 제일 좋아. 10g, 30g, 70g 있는데 70g이 가성비가 제일 좋아. 왜 70g을 따지면 70g 가격 대비라면 70g 가성비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칫솔이 들어있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회사에서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중국에서 공부한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위챗 들어보셨죠? 중국 사이트.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고 온라인 중국 사이트에 그 기반해서 온라인 방송을 해요. 라이브라 라이브. 거기 또 제가 같이 출연할 건데 이걸 중국을 향해서 또 막 합니다. 계속 글로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회원을 또 확장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엑소드 A 세트가 있고 밑에는 B 세트가 있습니다. B 세트는 화이트 치약 1개에 분말 치약이 30g이 돼요. 30g.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우측으로 보시면 액체 치약.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영어로 페이스트 치약 그러는데 화이트 치약이 있고 잇몸 치약이 있고 시리니 치약이 있고 또 올리는 치약. 올리는 치약은 뭐라고요? 분말을 혼합해 놓은 거. 그죠? 올리는 치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 효능이 다른 치약에 비해서.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는 치약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엑소덴 브랜드 외에 아까 우리 아주 우수한 우리 교육이사님께서 요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이거는 20대부터 원래 컨셉을 잡을 때 30대냐 50대냐 60대 하는데 이거는 20대부터 7, 80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터지 하나 내용물 하나 다 차별화되어 있는데 내용물도 27g 듬뿍 넣어놨어요. 내용물 아끼지 않았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요즘 트렌드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뭐 올리행부터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 용량도 적고 사이즈도 적고 다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양이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일반 화장품 우수한 기능 외에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좋은 효과. 그래서 이거 하시면 피부 노화 방지나 피부 잔주름 제거나 그래서 왜 이 마스크팩을 젊은 사람한테 해야 되냔 말이지. 왜 여자만 해야 돼? 오히려 남자가 많이 해야 돼. 남자가.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얼굴은 나이는 80, 70이지만
얼굴 보면 10년 이상 젊어져야 돼.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라 이걸. 두세 번 하시라. 그럼 피부가 진짜 좋아진다. 그래서 남들이 따라 하지 못하는 여기에 특이 물질이 들어있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샴푸도요, 이번에 또 어디에서 샴푸를 검토 들어가는데요. 샴푸 정말, 샴푸를 아직도 안 써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안 썼다. 아직도 샴푸를 안 써봤다. 심각하네요. 샴푸를 써보시면 일반 시중에 파는 샴푸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데보다 원료들이 다 좋은 원료 썼어요. 대기업들은 광고비에 많이 투자하지만 이 상품들은 제가 주도해서 직접 개발 지원을 맡기지 않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공장, 디자인 모든 부분을, 또 디자인들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잖아요. 글로벌 디자인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저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샴푸를 써보시면 시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해 보지 못한 그런 만족도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저기에는 탈모 예방 성분이나 기타 기능 성분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기타 성분 하나하나가 거의 화학제가 없고 천연제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비누도 있고 트리트먼트도 있고, 그리고 제일 저쪽이 오구펫. 오구펫이 뭐죠? 반려동물. 저걸 지금 이번에 저희 사파트너 중에 이번에 저희들한테 계약서를 제출하신 분이 올해 매출 50억, 내년 매출 400억, 2025년에 매출 2천억을 작성해요. 2천억. 상상이 됩니까? 2천억을 작성해서 냈어요. 저희들한테. 그게 반려동물 제품이에요. 반려동물 제품. 그래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저걸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검증됐잖아요. 저희가 아까 퓨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지고 오던 물 가지고 성균관대 의대하고 삼성 서울병원하고 2년 동안 200마리 임상을 한 거 아닙니까? 개고양이. 그래서 반려동물 모든 피부병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하시는 분들이 강아지가 털이 빠진데 털이 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검증하고 다 그 임상에서 한 거거든요. 효과효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반려동물 피부병에는 정말 세계에서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존에 교육 와서 그랬는데 누가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면서 사람 제품도 아닌데 2년 동안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성균관대 의대 박사, 저 삼성 서울병원 박사 두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산업협동을 해가지고 비용 주면서 2년 동안 개고양 200마리 임상해가지고 반려동물 제품이 뭐라고 지금 만들어냈겠어요. 남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차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내용물에서부터 효과 효능 측면에서. 그래서 저를 가지고 테스트 해본 모 사업자가, 그분이 과거에 녹적기를 중국에 수백억 파시던 분이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인천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이번에 이 반려동물 제품을 사용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중국 짝퉁 잘 만들잖아요. 짝퉁 만들 수도 없고 완전 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가지고요 우리한테 매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 50억, 내년에 400억, 그 다음에 2천억 2천억 매출 계획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오고펫 제품이 굉장히 또 효과효능이 뛰어납니다. 오늘은 분말치약, 치주질환과 치매, 연계성을 가지고 연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국민이 매일 양치를 하는데 치주질환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이 데이터 보세요. 이게 치주질환자, 우리가 입원하지 않고 하루 진료 받는 것을 외래 환자라 정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래 환자 중에 1순위가 치연염 치주질환자예요. 치주질환자. 치연염이란 것은 치주질환 1단계 1단계, 암을 따지면 1기에 1기. 치연염하고 치주질환자가 저렇게 많아.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양치질을 내가 3번 하던 걸 2번으로 줄였습니까? 치과 병원이 전국에 2만 개가 1만 개로 줄었습니까? 내 식생활이 변화가 됐어요? 아무 내 조건은 변화가 없는데 왜 환자가 계속 늘은 거야 저거? 저 이야기는 2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치과 가서 치주를 예방할 수 없다. 치료는 할 수 있어도 예방할 수가 없다.
환자가 오면 치료는 해주는데 예방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효과가 없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치주질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2017년도에 1,518명이 18만 명인데 2020년, 2022작년에 1,802만 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또 분석해 보면요, 젊은 사람도 많은 게 특징이에요. 사박이 좋아요. 나이 드신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주질환은 10대부터 20대부터 30대 골고루 있어요. 우리 고객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보통 20, 30대 여자애들이 하는데 이네들도 치아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가 효과 보고 선제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외래 환자 중에 1등이 치주질환자인데 치주질환에 들어가는 급여비가 1조 9,174억. 1년에 나라 돈이 치주질환 때문에 2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조. 더 놀라운 것은 2차 질환 치료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료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치주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폐렴, 콩팥병, 루마티스 관절염, 협심증, 심근경색, 골다공증, 발기부전, 치매, 이런 여러 전신질환이 발생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각한 거예요. 제가 기사를 썼다. 제가 자료를 작성했을 뿐인데 저 내용은 의학 기자가 쓴 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 저 치원염 데이터는 정부 보건의료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각오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가대광고를 넣어요, 회사 대표가. 그래서 치주질환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치주질환 1단계가 뭐냐면 치원염이 치원염. 제가 암으로 비교했는데 왜 암으로 비교했냐면 저 밑에 보면 암 1, 2기, 2기, 3기, 4기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위에 보면 1단계 치원염, 암의 2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벼운 치주염, 암 3기가 진행된 치주염, 암 4기가 중증의 치주염. 그럼 왜 치주질환을 암과 비교했을까? 여기서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게 분말치약 10g 리필입니다. 왜 제가 치주질환을 암하고 비교했을까요? 예? 예? 그것도 맞는데 암을 유발하는 것은 그 이따가 나오는 거고, 왜 비교를 했냐면 여러분이 치아가 썩었다. 치과 같으면 뽑아 임플란트 심어야 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10년, 20년 걸쳐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음식 잘못 먹다 금방 암 환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걸쳐서 생긴 것이 그 결과물이 암이에요. 치주질환도 썩었다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걸쳐 썩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각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치원염은 치소질할 때 피가 난다. 잇몸이 조금씩 빨개지는 부분이 있다. 저거는요 암의 일기라. 요즘은 의학 기술도 좋아서 암 일기는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고. 치주질환도요 암의 1단계에 해당되는 치원염은 금방 치유 가능합니다. 우리 분말치약 몇 번만 쓰면 저 잡아내요. 자, 암의 2기에 해당되는 가벼운 치주염, 저 때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내가 이빨이 썩고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암의 3기에 해당되는 진행된 치주염을 짓고 되면 압니다. 왜? 저 때부터 입냄새가 나거든요. 입냄새가 다른 장기가 안 좋아서 나는 것도 있지만 이빨이 썩으면서 나는 이 냄새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진행된 치주염은 암 3계 해당되는 저 단계에 가면 막 냄새가 이제 진동이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암 3계 해당되는 진행된 치주염 전까지는 몰라. 막 여기서 세균이 생겨서 썩고 있는데 나는 몰라.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강 속에 세균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 기전이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드셨잖아요. 점심 양치를 다 하셨죠? 그럼 양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줘요. 그러면 여러분 양치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다 없앨 수 있으면 세균도 안 생기고 치주질환자가 한 명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양치질을 하더라도 치주질환 진행되고 있거든. 여러분 구강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제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양치를 잘하더라도 제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해요.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좋은 치약을 쓰고 양치도 중요하지만 치실 같은 것도 써라. 활용해라. 때로 나도 모르게 세균 덩어리 곰팡이가 구강 속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부패돼 가지고 치태가 되고 그게 치석이 되면 굳어져 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때도 분말 치약은 도움이 되지만 분말 치약만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배우가 스케일링도 해라. 그래서 치주 질환 관리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여러분들은 치주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은.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치주 질환은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만성호흡기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치매입니다. 치매. 치주 질환에 걸리면 치매 걸릴 확률이 최대 12배다. 12배. 그러면 여러분 국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치매 환자가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 육박하다. 100만 명. 우리나라만 해도 치주 질환자 100만 명이 육박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듣고 가더라도 여러분 회원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 첫째,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쉽다. 야, 이게 억울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기억력의 저하 곡선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60대 이하 손 들어보세요. 60 이하. 60 이하. 60 이상. 70 이상. 70 이상. 이 보세요. 60까지는 기억력 저하 곡선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60을 넘어서는 순간에 경도인지 장애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치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쉽게 하면 치매 전 단계입니다. 치매 전 단계. 전 단계예요. 72세가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 사업자 중에서 60대 이상이다 하면 심각하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첫째,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60, 70이 됐으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질환은 내가 뭐 걸리더라도 또 뭐 암에 걸리더라도 112기를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진료만 잘하면, 치료만 잘하면. 그런데 치매는 걸리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자, 이게 우리 뇌 구조입니다. 뇌. 왼쪽 뇌, 오른쪽 뇌. 그래서 우뇌는 왼쪽을 지배하고 신체 왼쪽을 지배하고 자뇌는 오른쪽을 지배해요. 치매가 오면 저는 기능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 저는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진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60대까지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60이 넘으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자꾸 뇌 세포가 더 죽고 그 다음에 70이 넘으면 완전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주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2배가 더 높아. 그래서 첫째,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쉽고, 둘째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고, 세 번째는 생활 환경과 습관인데 저는 그것도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중요하고. 또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육 수준.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 우리 몸이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도 하나의 세포의 집단이거든요. 그 세포 하나하나에 1만 5천 개의 시냅스, 정보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게 1년 안에 50% 이상이 사라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퇴보됩니다. 계속 죽어요, 뇌세포가.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처박혀 있으면 뇌세포가 더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트리월드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큰 행복이에요, 행복. 맞잖아요. 어디 갈 데 없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요 사망 확률도 빨라지고 뇌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독거 노인들 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든지 뭐 등산을 가든지 움직이라 그러거든요. 움직여야 뇌세포가 덜 죽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면, 이게 교육이 그 뜻이에요. 교육 수지란 뜻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뭐 새로운 공부를 학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해가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마지막 치아 건강입니다. 치아 건강.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2배가 높아진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치주 질환을 알았는데 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가? 이 보세요. 스웨덴의 모 교수팀이 20년 동안 보통 연구 데이터를 발표할 때요, 뭐 5년, 10년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 의사들은요, 박사들은 연구할 때 20년 데이터, 30년 연구했더만, 50년을 연구했더만 이런 거예요. 1, 2년 연구해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35세에서 90세까지 성인을 이렇게 한 2,000명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완전 틀니를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치아가 없는 사람이 기억력이 훨씬 나쁜 것으로 판정되었다. 여러분 자수하세요. 내 치아 중에 나는 틀리만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치아가 없는 사람이 기억력이 훨씬 나쁜 것으로 판명됐다. 저 이야기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대상에서도 치아를 뽑아버리면 뇌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치아를 자꾸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안 뽑아요. 되도록이면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야, 치주질환 초기 증상이다. 그럼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분말치약을 사용해야 돼요. 분말치약.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구강 속에 있는 18가지 세균을 잡아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거든. 그래서 구강 속에 있는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아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치아가 충치를 먹어가지고 발치를 안 하면 다른 치아에 영향을 주니까 의사들이 자꾸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치과 병원에 가면 2군데 이상 가봐야 돼요. 한 군데 병원에 갔는데 무조건 뽑아라 그러면 다른 치과 가서 또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웬만하면 치아를 안 뽑고 유지해야 되고, 그걸 유지할 때는 반드시 분말치약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치아의 수가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치아가 없으면 10년 운동이 안 되니까 저작 운동이 안 되니까 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보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도 뇌에 침투해서 치매에 영향을 주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치매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뇌를 분석해 보면 진지발리스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진지발리스균이 뭐냐? 치주질환의 주범입니다. 치주질환의 주범. 여러분 보세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잘 본 데가 이거 보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이 이게 18가지예요. 이게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입니다. 두 번째, 진지발리스균은 두 번째. 이 진지발리스균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 전 치매 종류의 80%가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신 사람들 뇌세포를 딱 분석해 보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석균이 엄청 들어있다는 거예요. 90% 이상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죽은 사람의 90% 환자에서 진지발석균이 들어있다. 그 진지발석균은 치주질환의 주범이다. 그것을 누가 제거해 준다고요? 엑소덴 분말차기 제거해 준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진지발석균은요 99.9% 제거합니다. 분말차기 가지고. 그리고 진지발석균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저 균들을 제거하는 착이 분말착이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실 때 양치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걸 수시로 사용해. 수시로. 특히 내가 당뇨 환자다, 혈압이 있다, 암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수시로 각을 행대로 사용해 줘야 돼요. 꼭 양치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폐암 걸릴 확률이 36%, 신장암 걸릴 확률이 49%, 췌장암 걸릴 확률이 54%입니다. 여러분, 치주질환 관리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보시면은 하버드대에서 연구했잖아요.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췌장암, 신장암, 폐암에 잘 걸렸다 치주질환자는. 그래서 치주질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거기 보세요. 위암 환자. 이러면 위암 환자. 이 보세요. 우리 장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은 대장암 일으킬 확률이 5배가 더, 5배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암 환자예요. 대장암 환자. 이 종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치주질환 관리만 잘하더라도 저런 위험에서 일정 부분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주질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중국도 수출하고 해외 수출하고 많고 많은 것이 이 회사 제 회사 치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엑소덴 치약을 찾느냐?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속에 많은 균들을 잡아주는 치약. 그래서 특히 오늘 자세히 교육 못하는데 비만 여성도 잇몸병에 잘 걸립니다. 내가 갑자기 몸무게가 10kg 늘어났다. 이러다 왜 주의해야 되는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세균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잇몸의 염증을 통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간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세균은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 뇌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폐 질환과 만성 콩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남성은 성기능 장애, 여성은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치주질환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임상을 충분해서 만든 제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3월 14일 날 분말차약에 대한 기술 인증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요. 그래서 화면만 잠시 한번 보면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첫째는 기능성 에소덴 분말을 반드시 사용해라. 그래서 구강 안에 존재하는 결국은 세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8가지 구강 세균을 제거하는 분말제 꼭 사용해라. 두 번째는 화학 성분이 없는 그래서 치약도 화학 성분 때문에 2차 질환도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 없는 엑소덴 치약을 사용해라. 세 번째는 양치를 제대로 좀 하시라. 아무리 양치를 또 잘하더라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치실도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자는 수시로 분말차약을 가글로 활용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권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글이 알코올 덩어리인 학제를 사용하고 있어. 가글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가글이 오히려 2차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말치약을요, 내가 누트라 월드 와서 회원가입하니까 포인트로 하던 엑소덴 제품을 몇 개를 내가 가져와서 그럼 그것을 내가 다 쓸 때까지 3개월 5개월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부터 나부터 계속 홍보해서 소비를 시켜야 돼. 그래야 회원증까지 도움이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양치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시로 가글을 해야 돼. 가글. 그래야 치매도 예방을 하고 있고 기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특히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여러분 주위에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분들의 굉장히 희소식.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데이터가 치주 질환으로 1년에 세금을 2조 쏟아붓지만은 2차 질환, 암, 고혈압, 당 이런 질환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치주질환 관리가, 구강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